여보세요? 검찰청입니다. 이 한 통의 전화. 여러분은 이 전화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당해. 설마 내가 그런 일에 휘말리겠어? 혹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 혹은 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자금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이것은 단순한 운 나쁨이나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한 60대 부부가 겪었던 절망적인 사연을 통해 그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박철수 씨 올해 65.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온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아내 이영희 씨와 함께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제야말로 은퇴 후 그동안 못 누렸던 여유를 꿈꾸던 참이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합쳐 마련한 2억 5천만 원. 이 돈은 부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남은 인생을 기댈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시골집을 얻어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갈 그들의 꿈이 담긴 돈이었죠.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철수 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5호 수사관입니다. 박철수 씨 되십니까? 다급하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는 실제 사무실처럼 여러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수사관이라고 밝힌 남자는 박 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현재 긴급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박 씨에게 검찰, 수사, 구속 같은 단어들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사기범은 한술 더 떴습니다. 박 선생님, 이 사건은 현재 저희가 비밀리에 수사 중인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수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선생님께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도움을 청할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대개 전화가 이미 범죄 조직에 의해 도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한 수사 협조를 위해 저희가 보내드리는 보안 프로그램을 즉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라며 악성 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심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으니까요. 일단 피해자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가짜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기범은 박 씨의 은행 계좌 전부가 범죄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어 동결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관리하는 안전보호계좌로 예치금을 즉시 옮겨야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문자로 보내 확인시키고 위조된 검찰 공문까지 사진으로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선생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거짓된 희망일지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몇 시간에 걸친 전화통화와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 끝에 박철수 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 2억 5천만 원을 사기범이 지시하는 대포 통장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다 보내고 나서야 이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고 그 번호는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피 같은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미줄처럼 거쳐 순식간에 모두 인출된 후였습니다. 평생 죽어라 이래서 모은 돈인데 내가 바보였지. 박철수 씨 부부의 삶은 그날 이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 이영희 씨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았을까? 그때 아들에게라도, 아니 옆집 사람에게라도 한마디만 물어봤더라면. 끝없는 자책과 후회가 매일같이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깊은 침묵과 한숨만이 감돌게 되었고, 이웃과의 교류도 바깥 출입도 모두 끊긴 채 깊은 우울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똑똑하고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첫째, 보이스피싱 범들은 공포와 권위를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면 일반인들은 본능적으로 주눅 들고 그 지시에 따르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 는 말 한마디는 평범한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순식간에 마비시켜 버립니다.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공포감 속에서 그들은 사기범이 내미는 지시라는 동아줄을 잡게 되는 것이죠. 둘째, 교묘한 심리 조종과 정보 통제로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이건 비밀 수사이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생겨도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사기범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탈취하고 심지어 다른 정보를 검색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감시하고 통제하려 드니 피해자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셋째, 치밀한 시나리오와 역할 분담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연극을 펼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 여러 역할을 나누어 마치 실제 상황처럼 연기합니다. 사무실 소음, 전문 용어 사용, 그럴듯한 서류까지 동원하며 디테일에도 신경을 씁니다. 피해자가 잠시라도 의심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개인이 혼자서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잘 짜인 악랄한 범죄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능적이고 악랄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과 대비책이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 이 3원칙을 반드시 생활화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을 사칭하든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개인 금융 정보를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그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범이 알려준 번호나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뜨는 가짜 광고 번호가 아닌 114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번호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비밀 수사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사기꾼들의 단골 멘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족에게도 숨겨야 하는 정의로운 수사 협조 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판단이 흐려질수록 가족, 친구, 동료 등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그게 사기라는 것을 금방 간파하거나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100% 악성 코드 감염을 노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한번 설치되면 내 스마트폰 안의 모든 정보가 범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시고 문자 속 링크는 일단 의심하고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넷째, 평소 가족 간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최신 수법,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께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범죄 유형을 알려드리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자녀에게 먼저 알리도록 약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입출금 알림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OTP 외용 비밀번호 생성기 사용을 생활화하며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기본적인 금융 보안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철수 씨 부부의 사연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고통과 눈물이 그저 안타까운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묘한 사기범의 표적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며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혼자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더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이러한 안타까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